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한지 PD입니다. 갤럭시 Z 폴드 3 공개 이후 다음날 바로 2년간 폴더블 스마트폰을 사용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첫인상 영상을 올렸었는데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 가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의 아쉬운 점이나 S펜 필기감, 휴대성 등 겉모습 위주로 Z 폴드 3에 대한 느낌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얼리버드 갤럭시 투고 서비스만 당첨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는데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내, 누나, 매형, 친한 친구 2명까지 총 6명이 신청을 해서 그 중에서 친구 1명이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르게 Z 폴드 3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첫인상 영상에서 댓글 내용 중에 가장 많이 궁금하다고 한 성능에 중점을 맞춰서 보여드릴 건데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퍼포먼스는 물론이고 스로틀링은 얼마나 걸리는지, 발열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게임 성능은 괜찮은지까지 모두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대만큼 아쉬움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에 대해서도 첫 영상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퍼포먼스 이야기는 벤치마크 점수로 시작하곤 합니다. 갤럭시 Z 폴드 3는 스냅드래곤 888을 탑재하고 있는데 긱벤치 5를 돌려보면 싱글코어가 1000점에서 1100점 사이, 멀티코어가 3400점대가 나옵니다. 싱글코어와 멀티코어 모두 엑시노스 2100의 갤럭시 S1 시리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에요. 3D마크의 와일드라이프 테스트는 5500점에서 5700점 사이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이 테스트를 진행한 갤럭시 Z 폴드 2의 평균 점수가 4000점 내외, 스냅드래곤 888을 탑재한 갤럭시 S1의 평균 점수가 5300점대니까 Z 폴드 3의 점수는 준수한 편입니다. 물론 평균 점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이 있긴 해요. 벤치마크 점수에 이어서 스로틀링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 CPU 스로틀링 테스트 원신을 이용했습니다. 첫 번째로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는 비교군을 두기 위해서 전작인 갤럭시 Z 폴드 2도 함께 체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안정성 면에서는 Z 폴드 2가 80%가 넘어서 60%가 조금 넘는 Z 폴드 3보다 앞서는데 최고 점수가 Z 폴드 3가 높아서 최저 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래프와 함께 점수의 변화를 보면 Z 폴드 2는 비교적 최고 점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는데 Z 폴드 3는 초반부터 스로틀링이 걸려서 최저 점수 근처를 유지합니다. 물론 중반 이후부터는 Z 폴드 2 역시 스로틀링이 걸려서 최저 점수를 유지하는데 Z 폴드 3의 스로틀링이 더 빠르게 많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출시 직후에는 스로틀링 안정성이 60%대를 유지하다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계속 진행되고 나서 70%에서 80% 이상으로 올라가곤 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Z 폴드 3의 전체적인 성능도 Z 폴드 2보다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출시 초기 구매자들이 최저가가 덜 된 이런 성능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은 언제나 불만이죠. 두 번째, CPU 스로틀링 테스트는 처음 시작부터 안정성 면에서 Z 폴드 3의 그래프 색깔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 보이는데 퍼포먼스 자체는 점수 변화를 보면 Z 폴드 3가 조금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테스트 중반 이후 Z 폴드 3는 낮은 안정성을 보여주면서 스로틀링이 심하게 걸리면서 성능이 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은 테스트 마지막까지 이어지는데 확실히 Z 폴드 3가 Z 폴드 2 대비해서 최고 성능은 더 높지만 스로틀링 영향으로 퍼포먼스의 편차가 심합니다. 세 번째,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 원신은 같은 던전에서 최고 상태로 설정 후 접속 직후 필드를 돌아다니다가 10분, 20분, 30분이 지나는 시점에서 총 4번 플레이를 했는데 크게 프레임의 변화가 없습니다. 4번당 34프레임대를 기록했거든요. 썩 좋지 못한 프레임을 보면 최신 스마트폰이라서 원신 최적화가 잘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능 제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설정에서 30분 이상 원신을 플레이했을 때 엑시노스 2100의 갤럭시 S1 울트라가 평균 41.8fps가 나오고 최저가가 조금 더 진행된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의 갤럭시 Z 폴드 2가 평균 50.5fps가 나오는 것과 Z 폴드 3의 원신 프레임을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로 스로틀링이 걸리는지 감이 올 거예요. 원신을 통해서 초고상을 요구하는 게임 성능이 생각보다는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제가 즐겨하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HDR 고화질의 극한 FPS로 해보니까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사양을 요구하지 않는 컴투스 프로야구 2021도 해보니까 역시나 즐겁게 잘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3가 스냅드래곤 888을 탑재한 200만원짜리 스마트폰이니까 초고사양을 요구하는 원신까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옵션을 타입하면 그럭저럭 잘 즐길 수가 있고 다른 게임들은 대부분 잘 되니까 아니 이게 뭐가 문제라고 의견을 던지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구매하는 갤럭시 Z 폴드 3에 바라는 기대치가 적당한 수준은 아니니까 진하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로틀링이 다소 많이 걸려서 성능 제한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릅니다. 성능을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의 발열을 낮추기 위한 것인데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을 측정하면서 상당히 놀랐어요. 가장 먼저 원신은 30분 이상 플레이한 상태에서 디스플레이가 42도에서 43도를 기록했고 뒷면은 최고 44도대를 기록했습니다. 원신 최고 설정 상태에서 이 정도면 준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배그 모바일은 HDR 고화질의 극한 FPS로 열심히 했는데 디스플레이가 최고 44.1도, 뒷면이 최고 44.2도를 기록합니다. 원신처럼 초고사양 게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임을 감안하면 괜찮습니다. 세 번째로 컴투스 프로야구 2021을 1시간 넘게 한 상태에서 발열을 체크했는데 디스플레이가 최고 39도대, 뒷면은 최고 41도대까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발열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게임에 이어서 카메라로 4K 60프레임 촬영을 5분 이상 한 상태에서도 열화상 카메라 촬영을 했는데 디스플레이가 최고 42도대, 뒷면 역시 최고 42도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부하가 심하게 걸리는 상황이 아닌 유튜브 4K 영상을 10분 이상 시청 중인 가운데 측정했는데 디스플레이가 최고 31도대, 뒷면이 최고 32도대를 기록했습니다. 발열 측정을 하면서 생각보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작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갤럭시 Z 폴드2와 함께 3D마크의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면서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해봤어요. 온도를 보면 디스플레이가 Z 폴드2가 최고 43도에서 44도 정도를 기록하는데 이때 Z 폴드3는 최고 39도에서 40도 정도를 기록합니다. 뒷면도 온도를 확인해 보면 Z 폴드2가 최고 45도에서 46도 정도가 나올 때 Z 폴드3는 최고 40도에서 41도 정도를 기록합니다. Z 폴드2와 비교해도 Z 폴드3의 발열 상태가 괜찮네요. 발열 측정 결과를 쭉 보면 부하가 걸리는 상황에서 우와 쾌적하다 이렇게 반응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3의 퍼포먼스를 자세히 들여다봤고 이제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들어간 디스플레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볼게요. 이전 영상에서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표시가 많이 나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했었는데 조금 더 사용해봐도 아쉬운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고 영상을 일정 시간 이상 보다 보니까 홀 디스플레이보다는 UDC가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있는 부분은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거슬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색깔이 어두우면 그나마 눈에 잘 안 보여서 괜찮은데 밝고 연한 색은 표시가 확실히 납니다. 각각의 색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쭉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하나의 색깔만 표현하는 것을 보거나 확대해서 보면 아니 이거 왜 이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Z 폴드2와 함께 놓고 영상을 보면 홀 디스플레이보다는 완전하지 않지만 UDC가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화면에서 홀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데 왼쪽 위로 가게 돌려서 봐도 홀이 뻥 뚫린 것보다는 조금 더 좋다고 봅니다. 게임을 할 때도 시선 자체가 게임 내 필요한 곳에 집중되어서 그런 경향까지 포함해서 홀 디스플레이보다는 UDC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문제는 사용자들에게 홀 디스플레이보다 UDC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 뭔가 더 드라마틱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욱이 메인 디스플레이 전면 카메라가 UDC로 바뀌면서 스펙적으로나 화질 면에서나 모든 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진이든 영상이든 모두 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구리거든요. 게다가 셔터렉이 심해서 사진을 찍어보면 사진이 정말 느리게 찍힙니다. UDC가 들어간 메인 디스플레이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카메라 성능까지 감안하면서까지 사용할 만한 수준이 안 됩니다. 사진에 이어서 영상도 보고 가면 조명이 훌륭한 상태에서 촬영했는데도 별로예요. 갤럭시 Z 폴드3 첫인상 영상에서 댓글을 쭉 보다 보니까 전작인 Z 폴드2의 메인 디스플레이에는 먼지가 많이 묻는데 Z 폴드3는 어떤지 알려주는 리뷰가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직 갤럭시 Z 폴드3를 사용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먼지가 묻어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딱히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S펜 호환성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갤럭시 폴드용으로 제작된 폴드 에디션 S펜이나 S펜 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S펜을 사용하기 위해서 화면을 가져가 보면 지금 보고 있는 알림창을 만나게 될 거예요. 갤럭시 Z 폴드3의 퍼포먼스와 UDC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체험 공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궁금증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다 답변을 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만 눌러주세요. 꿀단지 PD를 계속 구독할 수 있습니다. 꿀단지 PD 영상은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정보를 정말 많이 가득 담았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가득 담았죠. 한번 더 보세요.